김문수 좀 늙어 보이는 이미지, 구태 정치인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제일 어린애 누구 없냐 해가지고 그냥 앉혀놓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끌고 다니는 거. 난 이게 정말 최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탄핵 그 부결됐을 때 탄핵안 그때 다 나갈 때 젊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막 청년 정치 하던 사람들도 다 쫄래쫄래 쫓아가 그냥 나가가지고 그게 무슨 청년 정치는 의미가 있어요. 정치에서 조심해야 될 게 대의민주주의에서 조심해야 될 게 당사자 정치예요. 그럼 보건복지부 유아교육과는 유아들이 가서 근무해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야, 좋은데요. 야, 오늘 포괄적으로 한국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청년 정치, 여성 정치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아, 좋은데요, 오늘. 이쪽에서 대북전단 보내고 저쪽에서 오물풍선 보내는 그게 한참 시끄러웠는데 윤석열 계엄하고 파면한 이후로 그 소식이 싹 죽었잖아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눈치가 빨라요. 아니 윤석열의 존재가 전혀 안보에 도움이 안 됐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예, 김정은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네. 아,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네, 소통. 네, 알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인데 소통하면. 아니 가르치는 거야. 내가 혼내는 거야. 꾸짖는 거야. 김정은 나보다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살 빼. 윤석열도 쿠데타 실패. 네. 권성동이도 실패. 뭐 그랬는데 이 책임을 진 사람은 권영세 하나 있어요. 권영세. 권영세는 이제 비대위원장직에서 이제 물러나고 새 비대위원장직에 35세 초선 김용태 의원을 또 앉혔어요. 진짜 젊더라고요. 네, 35세. 35세. 근데 이걸 두고 지금 언론에서는 와 이거 파격이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짓이거든요. 청년팔이. 그냥 청년을 도구화하는 것. 김문수 좀 늙어 보이는 이미지, 구태 정치인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제일 어린애 누구 없냐? 해가지고 그냥 앉혀놓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끌고 다니는 거. 난 이게 정말 최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최욱 선생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네요. 저는 뭐 사실 청년 정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원래 경험 많고 국정을 운영해본 어떤 철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35세의 청년이 선출됐으면 내가 동의해 줄게. 근데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내리 꽂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이미지 조작이지. 비대위원장에. 비대위원장 선출은 안 됐죠. 비대위원장에. 사실 이거 우리 옛날에 민주당도 그 이상한 청년 데리고 와서 말 많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정치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라는 정당성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미지 메이킹으로 정치하는 거 이건 정치는 이벤트가 아니야. 컨벤션이 아니야. 정치는 될 만한 사람, 할 만한 사람,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정치예요. 야 확실히 교수님은 네 편 내 편 없이 옛날에 뭐 민주당 잘못한 거 그냥 여기 섞어가지고 그냥 박살 내버리시네. 왜? 걔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으니까. 아이고. 걔 때문에 내가 걔가 뭡니까 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옆에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하시네. 안 해도 되거든 이제. 이제 안 하시려고요? 진짜? 아니 그 지엽적인 질문입니다만 그분은 요새 잘 안 보이시던데. 그분요? 예. 그분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대표가 한 분 계셨잖아요. 비대위원장. 예.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잊었습니까? 지나간 그 하나의 바람 같은 일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명분은 그거잖아요. 유일하게 그나마 후보 교체 반대했던 최고위원이라는 건데 이 김용태 지금 의원이. 근데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왜 진짜 껍데기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왜 국민의힘 당원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죠? 선거 기간에 대선 후보가 당무에 관한 정권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가뜩이나 비대위원장인데 이번엔 더더군다나 의미가 없는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냥 유세 과정에서 옆에 서 있는 것만큼 할 일이 없어요. 아니 실제로 오늘 보니까 그 오라 해라 해갖고 막 불러가지고 그 역할밖에 없어요. 김문수가 비대위원장 겸직해도 돼요. 당무 우선권이 후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겸직하고 있는 건데 옆에 김용태 의원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뭐 라운드걸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진짜. 그리고 청년이 의미가 없는 게 그 탄핵
그 부결됐을 때 탄핵안 그때 다 나갈 때 젊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막 청년 정치 맞아. 하던 사람들도 없어. 다 쫄래 쫓아가 그냥 나가가지고 그게 무슨 청년 정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끔 보면 직업이 원로이신 분이 계시고 직업이 청년이신 분들이 좀 계세요.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런 분들 다들 좀 새로운 직업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에서 조심해야 될 게 대의민주주의에서 조심해야 될 게 당사자 정치예요. 그럼 보건복지부 유아교육과는 유아들이 가서 근무해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야, 좋은데요. 야, 오늘 포괄적으로 한국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고 맞아. 그 속에서 청년 정치, 여성 정치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좋은데요 오늘. 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유아교육과 유아 이거 좋았습니다. 좋았어. 네. 와.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섭외 들어가나요? 근데 그나마도 나 이거 칭찬은 아닙니다. 그나마도 김재섭이한테 먼저 연락이 갔는데 김재섭이가 이거를 안 한다 그랬대. 김재섭이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그나마도 김재섭이는 이거 안 한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김용태는 한 거야. 김용태. 그렇구나. 아이고 진짜 무슨 청년 정치입니까? 의미 없어. 네. 자 그리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김문수가 부당하게 당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부당하게 당했다고 해서 훌륭한 정치는 절대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 막 썩고 있다고. 그러면 안 이거 돼. 경계해야 돼. 그렇죠. 이거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김문수는 내란 당시 국무위원이었어.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했어. 그렇죠. 그리고 정광훈하고 지금 계속 함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김문수를 뭐 꼿꼿 문수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꼿꼿한 정치인으로 지금 스스로도 그걸로 장사하고 칭송받고 자랑하고 있는데 네. 그 꼿꼿 문수가 언제 나왔냐?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한테 야 너네들 내란에 책임 있잖아. 맞는 말이잖아. 국무위원들한테 너네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사과해라고 한 거야. 근데 김문수만 안 일어난 안 거야. 일어났어요. 그게 꼿꼿하다는 거야. 그거는 꼿꼿한 게 아니라 뻣뻣한 거죠. 뻣뻣도 그 이상이지. 경직, 뻔뻔, 예. 뻔뻔 문수.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거에서 네이밍을 해준 거네. 오히려. 그렇지. 이거는 그분 네이밍이야. 그러면서 오늘 자기 본인이 인터뷰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서영교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서영교 의원이 일어나서 인사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을 그나마 지켜준 건데 김문수를 국민의힘 당원들을 또 바보 만드는 말이거든요. 네. 그럼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다 뽑아주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인가요? 당원들을 전체로 그냥 한 번에 나락 보내는 말을 그냥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욕먹을 일이거든. 근데 이거 헷갈리지 말자는 거예요. 맞아. 네. 중요해요, 진짜. 요거 어떻게 욕 한 번씩 맞습니다. 그 네. 김문수가 박대출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결국 이건 뭐냐면요. 김문수도 똑같이 내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다시 친윤들하고 힘을 합쳐서 당을 장악해야 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제일 손해 보는 거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진짜 바보 된 거야. 한동훈.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지적하자면은 저는 뭐 사실 대한민국의 그 장관이라는 자리가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표가 이야기하면 벌떡 일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이든 무슨 당이든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민주당 정권 때도 보면은 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설전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에게 대해야 된다. 이건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에 들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너무 좋아요. 들었어. 너무 좋아요. 아니, 방송으로 볼 땐 진짜 별로였거든.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신 분인데 원칙이 있으시네. 원칙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방어하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임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조혁신당 입장 나타내니까. 왜? 남친해질 거 없어요.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나? 네. 윤석열 반대했잖아. 지금 난 반대했죠. 그럼 매우 반대하셨죠. 매우 반대했어. 매우. 그럼요. 네. 자, 뭐 국정원을 막 동원해가지고 뭐 마타도를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은 제가 지난 총선 때 상황실장을 할 때 그때 이제 국정원 선거공작감시단이라고 해서 이제 국감단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박선원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제가 직접 관리를 했고요.
그때 전 국정원 출신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한 20-30명 정도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저희를 도왔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어떤 선거 공작에 대응하는 단위를 만들었고 네. 그 박선원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부승찬 정보 관련 부승찬 관련 경험이 있는 분들에다가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정성호 의원을 단장으로 아예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구성을 해서 그것도 신경 쓰고 네,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그런데 관련 있는 이제 전직 국정원 분들은 중에 조금 생각이 바른 분들,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은 경험도 있고 국정원 출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네. 그분들이 이렇게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견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고 좋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파악한 바가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들이 움직이기 좀 어려워하는 것도 알고 제가 이거 좋네요. 한덕수 대행이 그 상황실을 국정원 출신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폭로하셨잖아요. 공격할 때 했었지 않습니까? 뭐 가령 이제 그런 등등도 저희들이 이제 레이더를 세우고 있어서 나오는 거죠. 경호 테러 관련한 말씀이죠. 뭐 그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뭐 다양한 SNS나 문자가 많이 오는데 사실 문자를 잘 보지 못할 정도로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루에 한 1000통 이상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한 90% 이상은 경호 관련 문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보님 유세 좀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제발 좀 막아주세요. 너무 걱정되니까요. 이런 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외에 다양한 제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첫째는 원천적으로 이 후보의 노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또 대중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유세 기획 자체를 온 오프를 일종의 하이브리드로 조금 바꾸는 걸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요, 실제로요? 네, 그렇게 잡고 있고 현장에 유세에 올라가시더라도 노출되는 시간과 동선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고 그리고 경찰을 중심으로 한 공식 경호와 이 부분 또 이제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미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2주 대행 자체가 현재 후보들이 대통령급이라면 내용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최고 수준의 경호를 하게 하자라는 얘기를 해서 경찰 측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자택 경호는 왜 한덕수한테만 했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난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그 전 상황이죠. 예, 그 전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유세와 또 이제 후보의 일정과 경호와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움직여야 되는 것 때문에 ETF를 저희가 별도로 며칠 전에 만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그 지역이 선대위에 꽤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이 뭐 대거 참석을 해서 점검을 했고 어제도 밤 늦게까지 그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아서 정리를 하면서 내일쯤은 아마 후보 실장 이춘석 의원이 요 현재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직접 이제 국민들께나 지지자들이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브리핑을 할 생각입니다. 하여간 저희로서는 역대 이런 적이 없을 만큼 선거 막판 뭐 이제 시작했긴 하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막판에 최대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자체도 엄청나게 큰 손해지. 그렇죠. 진짜 엄청나게 큰 손해긴 한데 지지자들이 손해의 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후보의 생각이에요. 후보가 어떻게든지 이 접촉면을 유지하고 싶어 하세요. 뭐 그렇겠죠. 내가 100%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정권 교체가 되거나 이제 우리가 대선 승리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이 뭐 목전에 있었으니까 제가 마지막 날 유세 사회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대중 정치인으로서 하는 마지막 거리 유세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있죠. 실제로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나면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이겠지만은 어쨌든 혼신을 다 부어서 네. 지금까지 예비 단계에서만 40개 군 정도를 지금 후보가 돌것 같습니다. 예. 80개 군이 좀 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온오프로 바꿔서도 본선 과정을 다 하면은 역대 최고로 많은 도시가 아닌 군을 돈 기록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후보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온라인으로 해도 요새는 쌍방향으로 잘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좀 살짝 좀 이렇게 속여보려고 이렇게 해도 후보가 맨 마지막에 듣고 나서 온라인 요새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직접 접촉을 원하시고 그래서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저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국민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책임이다. 네. 이제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폭력적 후보 교체 사태를 보면서 더 그런 우려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어쩌겠다는 거야? 맞아요. 이게 뭐 테러 카드 외에 뭐가 있다는 거야?라고 다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뭐 선거는 아예 모르긴 하지만 윤석열이 보면은 지난 대선 때 보면 후보들이 진짜 피곤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피곤함을 유세 과정에서 그 유세뽕으로 조금 피로를 회복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윤석열 막 거기 막 윤석열 연호하면 네, 막 막 이거 하고 막 못하고. 행복해서 미친단 말이야. 후보는 사실 그런 맛도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죠. 너무 불안해 지금. 후보가 뭐 대부분의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그런 게 있을 텐데 때로는 대중적인 현장에 가서 냄새만 맡아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겠죠. 감이라는 거죠. 현장의 감을 유지하는 것인데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대중과 소통해야 되는 정치인, 더구나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되려는 분의 입장에서는 네. 그 감이 유지되고 순간의 눈빛이라든가 사람들의 기운 이런 것을 통해서 언어 하나, 단어 하나가 나가도 다른 것이 있거든요. 네.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촉면을 좀 적절하게 조정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온오프를 결합하고 필요에 따라서 신뢰도 하면서 주말에 아주 대규모 초대규모 집회를 하자.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아닌가요?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런가요? 네. 그걸 연설자로 나서셨는데 최소화하면서 단상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그런 게 있습니까? 갖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경청 유세를 할 적에는 막 인파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일단 근접 경호에 있어서 어렵고 지금은 이제 그 외에 이제 원거리에서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우려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근접과 원거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점을 최소화하고 네. 그렇지만 후보가 이제 여전히 또 의무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과의 접촉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는 분들보다 민주당 차원에서 더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네. 했으니까 그 부분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네. 만약에 누군가가 선거 쿠데타를 지금 꾸미고 있다면 이재명 후보를 뭐 물리력으로 어떻게 할 가능성 요 하나 이제 짚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선거 쿠데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북풍. 요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경우의 수로. 그것도 신경을 당연히 쓰고 계시겠죠. 북풍. 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건 뭐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다만 북풍은 그것을 이제 가동시킬 주체가 상당한 영향력과 실체를 갖고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물론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잔존 세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재 군의 지휘부는 12.3 내란 이후에 비교적 그런 어떤
우려를 없애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그 다른 어떤 그 쿠데타에 동원됐는데 현재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혹시 숨어 있을 수 있는 그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정보도 수집하면서 보고는 있고요. 네. 근데 언제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말씀 한번 하신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물풍선하고 그다음에 무인기 저쪽 이쪽에서 보내는 풍선 전단 대북 전단 네. 이쪽에서 대북 전단 보내고 저쪽에서 오물풍선 뭐 보내는 그게 한참 시끄러웠는데 윤석열 계엄하고 파면한 이후로 그 소식이 싹 죽었잖아요. 네, 맞네요. 그러네요. 북한이 눈치가 빨라요. 아니 윤석열의 존재가 전혀 안보에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없는 것만으로도 남북 간에 굳이 핫라인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이런 소소한 어떤 더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이런 갈등이 일단 잠복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잊으셨겠지만은 윤석열의 12월 3일 계엄 쿠데타의 밤 이후로 늘 마음이 졸이는 날을 지냈지만은 적어도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은 사라진 걸 아마 잊고 계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싹 사라졌네. 김정은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소통. 네, 알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인데 소통하면. 아니 가르치는 거야. 내가 혼내는 거야. 꾸짖는 거. 꾸짖는 거야. 김정은 나보다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살 빼. 그쪽 좀 젊을 때 모습같이 갑자기 보이시네. 제가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이 선거 쿠데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아주 그냥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 요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짓을 하려는 움직임이 좀 위축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열 많고 화 많은 우리 교수님 뭐 민원 넣을 거 좀 있습니까? 아니 뭐 잘하고 계시죠. 요 정도면 됐죠. 예방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칭찬도 하시네요. 잘하는 건 칭찬해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가셔도 좋은데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루 빨리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고 없이 이런 어떤 비원이라는 걸 너무 저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실수 없도록 마지막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계속